안녕하세요. 오븐IT 소고의 김진영 대표입니다. 오늘 5회차 오븐IT 소고에는 요즘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죠. 공유경제. 미국에서는 콜래보레이티브 컨섬션, 협업 소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근에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경제에 대해서 5분 대담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바 컨설팅의 이경영 선임 컨설턴트가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이경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색하게요, 시작하니까. 자, 요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유경제 도대체 뭔가요?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내직이라는 교수가 처음 말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생산이 되고,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이런 협업 소비를 하는 이런 경제 활동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공유경제와 유사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고 국내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럼 구분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해외에 굉장히 대표적인 업체로는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집이나 무슨 어떤 장소를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인 거죠. 이런 거를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400만 명 정도의 이제 게스트가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2012년 1년 사이에만 300만 이용자가 이용을 했다는 이런 실적을 보고 한 걸로 미뤄봐서 최근 2012년에 굉장히 이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에어비앤비 말고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에어비앤비 말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집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개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자동차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소카라는 서비스가 제주도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는 제가 알기로도 미국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 업체인 클라이먼 파킨스 코필드 바이어죠. KPCB라고 하는 업체로부터 1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유명한 업체이고, 또 최근에는 스케시어 같은, 그러니까 이런 퍼실리티, 인이어 퍼실리티를 콜래보레이티브 컨섬션의 형태로 수익 모델화하는 업체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을 또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 주차장,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경현 선생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몰려있는 추세인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이렇게 특색이 있다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개인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스타트업들, 서비스들 플랫폼 형태로 양면시장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소유의 성격이 강해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이런 개념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는 어렵고요. 렌트카 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요새 경기가 불황이고 해서 협력적 소비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구입하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적은 비용으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유 경제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경기 침체기 또는 불황기에 뭔가 좀 더 합리적 소비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가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당히 가치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 불황이 더 부스트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러한 업체들 어떻게 보면 양면에
서로 다른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소비자 그룹들을 콜라보레이티브 컨섬션, 협업적 소비라고 하는 형태로 묶어주는 좋은 플랫폼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 모델은 어떤가요? 수익은 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그 업체들의 대부분의 수익 모델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 거래량이 나오는 볼륨이 있어야지만 그 유지가 되는데요. 이런 볼륨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런 물건을 이제 중개를 할 때 이런 물품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그러니까 공급하는 측면이나 이용자들을 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해요. 네, 결국 플랫폼의 속성상 사실 양면에서의 트랜잭션의 규모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협력적 소비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수익 모델 관점에서는 사실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이러한 플랫폼을 지향하는 공유경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스타트업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5분 IT 수업을 하는데 5분 내에 끝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재밌다 보니까 이슈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10분 후고 10분 IT 수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 고객들이 싫어할 것 같죠? 너무 길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끝내도록 해보죠. 이경현 선임이 공유경제 모델을 많이 봐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기에 이 협력적 소비라고 하는 유형의 모델들이 과연 스타트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굉장히 농론할 수 있는 모델로서 한국에서 좀 가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런 농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오래된 물건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이런 거부감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젊은 층을 위주로요. 뭐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 물건을 같이 공유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만 구축을 한다면 농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더 결혼도 많이 안 해가는 추세로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 싱글족들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경기 불황기에 공유경제 모델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공유경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하지만 5분만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으면 5분 IT 소고이긴 하지만 2, 3분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6회차 5분 IT 소고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